푸른밤 종현입니다. 열대 지방에서는요, 꿀을 쉽게 얻을 수가 없다고 하죠.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곳이니까 그만큼 수확량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꿀벌들도 그걸 아는 겁니다. 먹고 싶을 때마다 가서 먹으면 되니까 굳이 그곳에선 꿀을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열심히 일은 하는데 잔고는 늘 바닥이고, 소질이 있어서 선택한 일이지만 주위엔 더 소질 있고, 우린 이렇게 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다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석유재벌 만수르까지요. 부러운 건 부러운 거지만 얻고 싶은 게 있어야 자꾸 움직이죠. 오늘 부족한 거 내일 또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7월 1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Said you felt so happy you could die. I told myself that you were right for me, but felt so lonely in your company. But that was love and to make us still remember. 7월 18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고띠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였습니다. 그 오프닝에서 제가 만수르 얘기 했었는데요. 얘기 주는 만수르가 아니었지만 오프닝 후 생각나는 건 만수르 뿐이네요.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족이죠. 왕족 중 한 명. 그 맨시티에 구단 주고 부가 뭔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맨시티를 강팀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마다 다들 부러움을 조금씩 갖고 있지만요. 그 부러움이 꼭 나쁜 것 같지만은 않아요. 사실 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걸 인정해야 남이 또 부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부럽다고 내가 그것만 부러워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동력 삼아서 또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낸다면 자기 개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수르는 근데 부러워하면 안 되죠. 왜냐면 왕족이니까, 그냥 타고난 거니까. 이런 거 말고 자수성가한 그런 분들, 사업 성공하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을 좀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푸른밤 심야포차는요, 이번 주에 One More Chance, 정지찬 씨, 박원 씨 두 분 함께합니다.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분들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만나 뵙고요. 어떻게 곡을 쓰시는지, 또 어떤 감성을 또 갖고 계신지, 노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또 뭔지,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도서, 디지털 대성, 페브리즈,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합니다.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1980년대는 스코틀랜드 음악계의 전성기였습니다. 정말 많은 스코틀랜드 뮤지션이 등장해서 대중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시기죠. 글래스고 출신 밴드들의 활약도 돋보였는데요. 그중 가장 빛났던 존재로 심플 마인즈라는 밴드를 빼놓을 수 없죠. 1979년부터 활동하면서 1980년대 내내 정말 큰 인기를 모았던 글래스고의 자랑이라고 하네요. 이곳은 심플 마인즈의 멤버들이 직접 운영하는 글래스고의 음악 전문 바. 바의 이름도 밴드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심플 마인즈로 지었네요. 바의 곳곳을 도배하고 있는 건 당연히 심플 마인즈 관련 자료들. 스코틀랜드가 자랑하는 위스키 한 잔 시켜놓고 주변을 둘러보니 동양인은 달랑 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긴 심플 마인즈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밴드는 아니니까요. 이곳에서는 정말 심플 마인즈의 음악을 질릴 때까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동양인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주변의 시선을 뒤로하고 용감하게 신청한 노래,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Simple Minds, Don't You.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Simple Minds의 Don't You였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80년대에 한국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던 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들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전 후렴구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독특한 밴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음악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위스키가 또 스코틀랜드는 유명하군요. 그래, 본 것 같아요. 기내 그 면세품 책자에서 스코틀랜드에 뭐 어쩌고 저쩌고 위스키, 뭐 전통 막 호랑이 사자 같은 거 그려져 있고 병에. 자, 음악이 머문 자리도 함께 해봤고요. 이제 가족분들 사연도 좀 만나볼까요? 손편지네요. 귀여운 토끼 캐릭터? 토끼랑 거북이 막 이런 캐릭터가 함께 있는 손편지가 왔습니다. 경기 부천에서 정향수님의 사연입니다. 종현 DJ 안녕하세요. 벌써 몇 해 전 먼 나라의 새로운 도시에 가게 됐어요. 그때 저는 어렸고 또 어리석었거든요.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 도망치듯 한국을 떠났습니다. 근데 막상 다른 언어, 다른 환경, 다른 삶의 방식에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도시로 향하던 기차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벽에 그려진 그림들이 절 사로잡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그린 그림은 서로 자신의 개성을 앞세우듯 강력했어요. 하지만 넓고 큰 벽을 가득 채우고 나니 완벽한 하나의 그림이 됐습니다. 그래피티. 낯설고 삭막한 도시에서 저를 반겨준 이 도시에서 제일 마음에 든 용기를 갖게 해준 것이었죠. 저도 그래티피의 한 부분처럼 결국 이 도시의 모두와 섞여 하나의 그림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곳에 적응해 나갔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었죠. 지금도 항상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혹시 저처럼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겪었던 경험을 또 보내주셨네요. 그래피티. 한강 쪽에 가면은 볼 수 있죠. 한국에서도 한강에도 있고 여기저기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독특한 뭐라고 하죠? 그 라카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벽에 여러 사람들의 그림들이 이렇게 개성 있게 뭉치는 게 또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피티가 길거리 문화의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셨던 것 같네요.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그래요. 뭐 무슨 일이 있어서 해외에 가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 해외에 가게 되면 어떻게 좀 마음을 닫고 계속해서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그 그림을 보고 마음을 여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죠. 어디에 가든 사회의 또 한 일원이 돼서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혼자 사는 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서로 소통하고 또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마음에 또 문제가 좀 있어서 마음을 닫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조금씩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볼까요? 엽서에 써 보내주셨는데 사진이네요. 어떤 사진에 네, 대구 달성군에서 보내주셨네요. 이 엽서 피카소 그림 전시회에 가서 샀던 거예요. 엽서의 사진은 피카소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멋진 춤을 보여준 발레리노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포옹하는 장면을 찍은 거래요. 피카소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런 게 보여서 처음 봤을 때 그 후로 가끔씩 꺼내서 볼 때마다 두근거리고 벅차오르게 만드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 보시는 쫑디도 행복함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 쓰는 이 순간도 행복하네요.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푸른밤. 사연은 없지만 신청곡은 욕심내 봅니다. 브루노 마스의 Runaway, Baby. 엄청 신나는 노래예요 하면서 문혜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사진인가 했는데 흑백 사진인데요. 피카소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 온 발레리노에게 남자 발레리노에게 포옹을 해주는 사진이네요. 얼마나 기쁠까요? 생일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피카소라는 인물은 좀 많은 사람들이 탄생을 축하하고 그러는 인물이니까 더욱더 기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역시 사진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많이 찍으십시오. 사진밖에 없습니다. 남는 게. 자, 노래 들어볼까요? 신청곡도 함께 듣겠습니다. 김동률 그리고 박세별이 함께 부른 새로운 시작 먼저 듣고요. 브루노 마스의 Runaway Baby. 이 곡은 문혜빈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고 여전히 난 세상이 어렵지만 내 옆에 나란히 함께 걸어가 널 만난 걸 감사해. Ah, yes. Well, looky here, what do we have? Another pretty thing ready for me to grab. But little does she know that I'm a wolf and she's clothing. 'Cause at the end of the night, it is her I'll be holding.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ll say. You'll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 But when I play, I never stay. So every girl that I meet, yeah, this is what I say. Run, run, run away, baby. The fire put my spell on you. You better get away, darling. 'Cause everything you heard is true. You're falling apart, we'll end up alone. 'Cause Lord knows I'm
푸른밤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입니다. 같은 이름의 영화를 뮤지컬로 만든 비스티 보이즈에 초대합니다. 9월 14일까지 DCF 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 파크홀에서 공연되고요. 우리 가족들은 7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거예요. 그리고 영화 속 거대 트롤과 골룸, 간달프 등을 볼 수 있는 웨타 워크숍 판타지 전시회 티켓 드립니다. 이 전시회는 8월 17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진행 중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저는 MBC 명예 아나운서 다솜이 4기 정지입니다. MBC FM for you. 뉴스가 궁금하십니까? 네가 없는 거리에는 음악이 듣고 싶다고요? 웃음이 고프시군요. 정보, 음악, 유쾌함까지 갖춘 최적의 아침 방송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 MBC FM for you. 기쁠 때면 내게 행복을 주는 슬플 때면 나의 눈물 닦아준 Radio 당신 곁에 MBC 라디오는 미니와 푹 튜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스마트 기기와 PC에서 청취가 가능하며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FM for you. 91.9. 귀를 자극하는 음악도 아니고요. 화려한 비주얼만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끌벅적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음악을 좀 즐긴다는 분들은 이분들의 음악 찾아서 듣죠.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 원모어 찬스와 함께합니다. 네, 만약 음악에도 친환경이 존재한다면 이분들의 음악이 친환경 음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지찬 씨, 박원 씨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기농 정지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푸른밤에는 또 처음 와주시는 거죠? 네. 아, 반갑습니다. 원모 찬스의 노래는 신청곡이 하도 많이 와서 자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 저 푸른밤을 가끔 듣는데요. 네네. 이제 저도 이제 원모 찬스 음악을 실제로 들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그만큼 기분이 또 좋았습니다. 이 시간대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서로 정말 보기 좋네요. 아, 훈훈하죠? 네. 자, 이제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푸른밤 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원모 찬스 정지찬이고요. 네, 저는 박원입니다. 네, 좀 사실 그 두 분 나온다고 이제 가족분들에게 저희가 공지를 하거든요. 네. 난리가 났었어요. 빨리. 내리라고요? 아니, 바꾸라고. 아니, 너무, 반갑다고, 빨리 보고 싶다고, 네. 빨리 또 푸른밤 심야포차에서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네, 다행이네요. 사실, 정지찬 씨는 MBC 라디오와 좀 오랜 기간 인연이 있으셨죠? 네, 그 게스트로도 많이 왔었고, 네. 데타 DJ로도 많이 했었죠. 네. 네네. 좀 사실 저랑도 한번 프로그램에서 뵌 적이 있잖아요. 네,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네네. 또 손님으로 나오셨는데. 태연 씨와 함께. 네, 나왔었어요. 오늘은 제가 손님으로 나왔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도 참 재밌었는데요. 네.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막. 종현 씨의 재치가 정말 뛰어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게스트로 나가면 재치 있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DJ 있으면요. 어깨가 무거워갖고 축 처져 있습니다. 원래 할 게 많으니까 이제 그죠. 소개해야 될 것도 많고 맞아요. 진행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오늘은 제가 좀 정지찬 씨에게 이것저것 웃음 코드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재치를 맡은 정지찬입니다. 사실 박원 씨도 MBC 라디오에서
많은 활동 보여주셨잖아요. 네, 뭐 이제 음반 작업하면서 좀 네네. 쳤는데요. 네, 많이 나왔죠. 저도 형 따라서. 또 DJ 활동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이제 한 6, 7개월 정도 네네네. DJ를 어떻게 우연하게 했었고요. 음. 네, 뭐 재밌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MBC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박원 씨는 사실 실물로 뵌 적이 오늘이 처음인데 네. 몸이 되게 좋으시네요. 아, 저요? 네. 여름이어서 아, 그런가? 몸이 좋다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그냥 라디오 같고. 상체가 썩 나 있죠. 지금. 그냥 오, 황소 같아요, 황소. 뿔난 황소.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 시즌이 있거든요. 안 할 때는 음. 또 절대 안 하는데 네네네. 마침 그 시즌이 걸려가지고 운동하는 시즌에 저도 같이 했거든요. 네네. 저는 정지찬 성이 씨- 안 나더라고요. 정지찬 씨는 더 야위신 것 같아요. 그때보다, 전에 뵀을 때보다. 그냥 운동하면서 살 빠지는 사람이 있나 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사실 두 분 오신다고 해서 제가 원모 찬스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멤버 소개란에 정지찬 씨는 유머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박원 씨는 얼굴을 담당하고 있다. 네. 이렇게 써 있던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즘에 네. 박원 씨가 너무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입지가 그래서, 좁아지고 네, 있네요, 정지찬 박원 씨. 씨가 유머를 담당하고요. 아, 이런. 제가 얼굴을 담당하는 아니 제가 근데 얼굴에 무엇을 담당하시죠? 얼굴에서 어느 부분? 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근데 네네. 그러면 네. 음악은 누가 담당하나요? 제가 음악은 두 분이 함께 네. 베이스로. 그렇죠.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것들을 음악은 외주로 하고 있어요. 외주. 뭐 여러 콜라보레이션이 요즘 남발하는 시대니까요. 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원모 찬스라는 이름 뜻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이유로 이런 이름을 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게스트로 나오신 분들에게 이름의 유래나 뜻 네. 같은 걸 한 번씩 더 여쭙거든요. 네. 궁금해서 한번. 원래 저희 이제 둘이 만나서 팀을 하기로 했을 때 네네네. 저희 그 매니저 형님께서 음. 이름을 저희가 계속 이름을 안 지니까 네.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어떻게요? 원이와 찬이로. 박원 씨 그리고 네. 정지찬 씨여서. 찬이와 원이였었나요? 지찬이와 원인. 아, 지찬이와 원이. 철이와 미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이름을 줘야 되겠다. 라고 그래서 근데 진짜 지찬이와 원이도 네네. 또 자꾸 듣다 보면 괜찮아져서 중독될 수도 있거든요. 팬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이런 뭔가 애칭으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음. 우리의 이름이 들어간 좀 의미 있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One More Chance.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두 분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더 뜻깊은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 네, 아침에 일어나면 네. 오늘 하루가 정말 원모 찬스다 라고 생각하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좋은 포장 감사합니다. 자, 원희와 찬이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사실 오늘 푸른밤 심야포차에 나오셨잖아요. 네. 심야포차라고 이렇게 컨셉을 잡은 이유가 좀 심야포차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좀 술 얘기도 하고 좀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들도 좀 방송에서 하고 네.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지어봤거든요. 물만 주시네요. 정말 마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요? 얘기는 해요. 괜찮나요? 네. PD님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해요. 우리 셋은 할 수 있어요. 자, 심야포차니까 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떠세요? 술 좋아하세요? 저는 술을 좋아하는데요. 주량은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냥 네. 술 자리를 즐기시는 편이시고요. 네, 맥주 한 잔. 정지찬 씨는. 네. 원희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정지찬 씨보다 더 못 먹어요. 근데 이제 몸은 황소인데 그 이성의 네네. 유무에 따라서 정말 주량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건 나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이성이 아니라 상대의 여성. 네. 여자. 여자의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두 분 그러면 술을 잘 못 드시니까 두 분이서 술 마시거나 그러는 경우는 많이 없겠네요. 단둘이서 술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진짜요? 저희가 5년이 이제 넘어갔는데 네네. 네, 한 번도 없어요. 그럼 회식 때나 이럴 때만 좀 함께하는 편이신가요? 네, 이제 공연 끝나고 이제 같이 뭐 회식할 때 조금씩 먹고, 근데 박원 씨는 그때도 거의 안 먹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성분이 여성이 안 계시니까 스태프분들만 계시고 네. 뭐
사내 연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연주자분들을 항상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네네. 남자분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깝네요. 네,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여성 멤버분들도 좀 같이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두 종현 분- 씨 놀러 오세요. 예. 제가 요즘에 그럼 놀러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알코올 알러지를 의심하고 있어서요. 알코올 한번 심하게 마셨더니 알러지가 막 몸에 올라와가지고 의심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고 판단이 됐을 때 불러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아, 네. 예. 자, 술 얘기는 두 분 다 많이 못 드시는 것 같으니까 과감히 여기서 접고요. 네. 자, 음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규 1집 이후에 오랜만에 또 미니 앨범 이번에 발표를 하셨는데 저에게도 CD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사인 CD 받았는데 총 6곡이 수록되어 있네요. 네. 되게 예쁘네요. 마치 뭐랄까 학종이처럼 이렇게 네. 낱장으로 돼 있어요. 가사가 앨범. 네. 색종이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네. 그냥 시집 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네네. 가사가 돼 있어서 뭐 그런 거 연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쁜데요. 너무너무 아트웍도 이쁘게 돼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박원 씨가 디자인했어요. 아, 그래요? 뭐 팔방미인이네요. 팔방미인. 항상 저희 팀에 그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뭐 근데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건 아니고요. 근데 되게 오머찬스의 음악과도 또 잘 어울리는 네. 아트웍인 것 같네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네. 저는 뭐 성공한 겁니다. 이야, 네. 성공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어떤 곡 들을까요? 일단 저희 미니 앨범 타이틀곡인 뭐가 그리 좋은지 몰라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타이틀곡 One More Chance의 뭐가 그리 좋은지 몰라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사귀는 것도 아닌데 내 맘을 네가 받아준 건 아닌데 너무 좋은 걸 가슴이 뛰는 걸 너를 바라보기만 해도 난 바보처럼 자꾸만 뭐가 그리 좋은지 몰라 뭐가 그리 좋은지 몰라 네, One More Chance의 뭐가 그리 좋은지 몰라 듣고 왔습니다. 와, 네. 이 노래 되게 달콤하네요, 역시. One More Chance의 노래는 다 달콤하죠. 뭐 어떤 분들이 설탕 폭탄이라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설폭. 설폭이네요. 네, 저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네네네. 이렇게 가끔 문자가 오세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그러지 분들이? 말라고. 왜 그러냐고 나한테. 뿔난 황소가 왜 설탕을 뿌리냐며. 연유야, 연유. 너무 달아. 네. 근데 음악적으로 되게 들었을 때 저는 원모 찬스의 노래가 뭔가 좀 해가 지는 느낌? 혹은 해가 뜨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좀 잔잔한 그런 감정이 전해져가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자연을 연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막 만들었을 때 느낌들이 네. 여러 해석으로 이렇게 막 되는 것들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지 않아요? 난 이런 의미로 또 음악을 만들었는데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더 뭐랄까 다른 해석을 내놓을 때 네. 너무 재밌죠. 네. 이 곡은 어떻게 작업이 되셨죠? 작곡이나 작사 궁금한데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같이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네네. 이제 뭐가 그리 좋은지 몰라라는 그 테마를 이제 딱 썼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정말 누군가 좋아졌을 때 뭐가 눈이 이뻐, 네네. 몸매가 이뻐, 키가 커, 뭐 이런 한 가지 포인트를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거에 질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싫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좋아.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뭐 이유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뭐랄까 맹목적인 사랑에 대한 가사인 것 같아요. 네. 뭔가 다 좋은. 그죠. 이유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100일 전. 100일 전 사랑의 이야기네요. 2달? 사귀기 막 전부터. 진짜 한 달 됐을 때. 네, 지금은 이제 이 노래의 그 시점은 사귀기 전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냥 좋기만 하고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떡해요? 내 여자친구가 돼줄래? 아이쿠야.
설폭. 저희 공연 때 네. 그 드럼 치는 친구가 그 거기 온 그 여자분 중에서 관객분들 자기가 고백해야 될 여자분이 계셨어요. 사귀고 싶어서 그래서 무대에 올려서 고백을 막 하는데 네. 막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근데 네네. 맨 마지막에 내 여자친구가 돼줄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모두 다 이렇게 약간 찡했거든요. 그 말이 그래서 또 그게 계속 좀 기억에 많이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뭐 네네네. 나랑 사귀자 뭐 혹은 뭐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텐데 오늘부터 1일? 갑자기 케일 씨가 훅 들어오네요. 근데 내 여자친구가 돼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좀 뭔가 좀 배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달콤하네요. 그래서 그 드러머 분은 잘 만나고 계시나요? 사귀었습니다. 그날부터 예스라고 그랬거든요. 야오. 물론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만. 슬픈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번 앨범에 또 박원 씨의 자작곡이 담겨 있다고요. 뭐 자작곡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긴 해요. 사실 왜냐면 정지찬 씨가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근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그럴 수 있죠. 어떤 곡이죠? 걸어간다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5번 트랙에 있는.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사실은 제가 되게 예전에 써놓은 곡이었고요. 뭐 내용은 이제 헤어지기로 서로 어느 정도 뭐 전화상을 통해서 혹은 뭐 이렇게 이야기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가서 이제 헤어지고 바로 돌아서서 걸어가는 딱 그 시점의 이야기를 이제 쓴 거예요. 경험담이신지 아니면은 뭐 아무래도 영감을 받으셨는지. 경험담이죠. 경험담을 쓴 거고요. 되게 경험담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오래전에 써놨는데 경험이 상당히 풍부할 것 같아, 박원 씨. 자꾸 반복하더라고요. 이게 27번 경험인지 대자보 얘가 걔였는지 제목을 또 걸어간다라고 하려다가 계속 걸어간다. 끝도 없이 나는 걸어간다. 언제까지 걸어갈까 뭐 이렇게 하려다가 지구는 둥글다. 경보예요, 경보. 그런 노래였군요. 어떠세요? 정지찬 씨가 들으시기에 이 곡이 어땠나요? 저는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그때 처음 이제 설명할 때는 그 친구의 경험담을 이제 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지나고 나니까 본인의 경험담이더라고요. 원래 다들 말할 때는 제 친구가 제 친구가 그러는 데는 이제 나라고 얘기해서 뭐한서 그러는데 뭐 이해합니다. 박원 씨도 이제 뭐 연애 생활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연희의 생활이요. 연희의 생활. 사실 그 친환경 뮤지션이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미국에는 제이슨 브라즈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원머 찬스 이렇게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친환경 뮤지션 이거는 뭐 정말 자연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사실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정지찬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환경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채식을 실천하시고 있고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셨고요. 뭐 거의 대중교통을 이제 되도록이면 이용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형이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앨범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이게 처음에는 이제 종이를 써서 예전 앨범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이제 좀 친환경 재생지를 이용해서 만들기 시작했고 앨범 왼쪽 상단에 친환경 인쇄용지 뭐 이렇게 자원 절약 오염 불찰 저검 이런 식으로 좀 써 있네요. 그러니까 이 종이 자체가 아예 그 친환경 종이인 거죠. 재활용 종이. 근데 너무 예쁘네요. 종이도. 재생지가 근데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활용 왔는데 또 그만큼의 또 많은 비용이 드는. 사실 맨 처음에 시작은 쌀 것 같아서 시작을 먼저 했는데. 재활용이니까 좀 가격이 괜찮겠지. 뭐 환경도 보호하고 일석이조 했는데 가격은 더 비싼. 근데 가격을 더 비싸게 주고 할 만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니까요. 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채식까지 하시다니. 자, 방송에선 사실 타이틀곡을 주로 많이 소개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걸어간다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뭔가 수록되어 있는 곡들 중에서 정말 이 곡 꼭 소개하고 싶다. 이런 노래 있으실까요? 정지찬 씨?
네, 뭐 다 사실은 타이틀곡이 뭐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들거든요. 네네네. 모두 다 의미를 가지고 만드는데 요즘에 더 들리는 노래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나서 들리는 네. 노래 중에 한 곡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댈 만나기 위해라는 곡이에요. 자, 그러면 그댈 만나기 위해 이 곡 좀 설명 더 부탁드릴게요. 네, 누군가를 만난 이야기인데요. 네. 그냥 만난 게 그냥 우연으로 만난 게 아니고 수많은 필연들이 엮여져서 네네네. 정말 우연처럼 다시 만나게 된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학교를 갔을까? 그리고 그때 왜 그 버스를 놓쳤을까? 모두 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였어. 두 분 다 정말 설폭이네요. 진짜 달콤하다. 이게 다 모든 인생이 그 길들이 다 널 만나기 위해서였어. 이런 네. 이야기네요.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종현 씨를 만난 것도 네네네. 종현 씨가 어느 순간에 가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가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가수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우연히 겹쳐져서 운명처럼 만나게 되는 건 것 같아요. 모든 인연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혹자들은 작가분들이 섭외했으니까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작가분이 왜 작가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네. 발상을 전환하면 정말 작가분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우리를 보기 위해가 아니라 인연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다 이게 필연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맨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뭐야 아마 그랬는데 네. 노래 부르면서 좀 다르게 또 느껴졌어요. 정말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하다라는 얘기가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정말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네. 푸른밤에서.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댈 만나기 위해 네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듣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원머 찬스의 그댈 만나기 위해 들으시고 3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왜 그 학교에 갔을까 그곳에 살았을까 그때 왜 그 버스를 놓쳤을까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네, 푸른밤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푸른밤 심야포차 원모 찬스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자, 음악적 이야기 많이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이 로고송 종현 씨가 만든 거라면서요? 예, 죄송합니다. 비로한 실력으로. 너무 좋네요. 제가 두 분의 귀에. 멋집니다. 아닙니다. 저도 뭐 지금 막 공부하고 있는 시점이어서요. 네.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서 배우길래. 자, 뭐 두 분 사실 나이 차이가 좀 나시죠? 정지찬 씨와 박원 씨. 네, 한두 살 차이 나죠. 한두 살 차이 납니다. 한두 살. 네. 몇 살 정도 차이가 나세요? 뭐 그냥 띠가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띠가 같으시구나. 네. 몇 년생이세요, 박원 씨가?
제가 이제 84년생입니다. 84년생이시구나. 네. 그럼 정지찬 씨는 안 물어볼게요. 네. 저는 96년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96년 그럼 내가 형이네. 나 90년생이니까요. 제 좀 가르쳐 주세요. 아까 97년도에 여기를 오셨다고요? 한 살 때 여기를 오셨다는 거. 97년도에 처음 한 살 때 MBC 처음 MBC를 오셨다고. 오셨다고 정신 씨가. 네. 네. 자, MBC가 많이 발전해서 이제 좀 곧 있으면 이사를 갑니다. 네. 이곳과도 또 안녕을 해야죠. 이 스튜디오, 정강관 스튜디오. 이사 가는 날 네. 그 노래 틀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래요? 윤상 씨의 이사라는 노래. 윤상 씨의 네. 이사. 네. 이 노래 뭐 가사가 그런 가사예요. 이제 창문 이렇게 커튼도 다 떼어놓잖아요. 이사 가기 전날. 이제 문을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요?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근데 창문 밖으로 햇살이 이렇게 막 비치는데 모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모든 추억들을 분위기도 그렇고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날 용서해, 미워하지는 마. 뭐 이런 내용인데 이사 가기 전날 들으면 울컥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또 정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지찬 씨는 97년도에 오셔서. 종현 씨도 계속 DJ로 여기서 이제 계속 하셨으니까. 저는 한 얼마 안 돼서요. 근데 사실 이곳도 제가 데뷔했을 때 처음 왔던 곳이니까 좀 정이 붙어 있긴 하죠. 네. 자, MBC 사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분은 유재하 라는 뮤지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또. 네, 저희 둘 다 유재하 음악교연대 출신인데요. 네네. 뭐 그 자리를 통해서 이제 박원 씨를 또 만나게 됐으니까. 그렇군요. 더욱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유재하 음악교연대랑. 그 대회 박원 씨가 대상 받으셨죠? 네, 뭐 정지찬 씨도 이제 대상 출신입니다. 좀 받았습니다. 그럼 정지찬 씨는 그때 참여하신 건 아니실 거고 박원 씨를 만나셨을 그 회차에는 그때 이제 게스트로 갔었는데 그 예선 제가 심사도 하고 심사랑 게스트로 또 참여를 하셨고요. 예. 근데 박원 씨가 노래 부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사실 대상 이렇게 딱 그런 상을 크게 받으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은데. 그때 받았을 때요? 네네. 그때를 어떻게 근데 저는 저보다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그 반응이 너무 좀 감동이었어요. 저는. 어땠어요? 이제 대상 받고 내려가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딱 뵀는데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닌데 저를 보면서 눈가에 이렇게 촉촉히 이슬이 딱 맺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저 음악하는 거 계속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저를 딱 불러다 놓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해 주셨어요? 음악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멋있다. 네. 그때 그래서 뭐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되게 많은 게 필요하다고 하세요. 집과 나 음악 하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선을 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음악하는 걸 인정해 주신. 정말 뜻깊은 대상이네요. 박원 씨는 또 사실 대상 받으시고 가수 될 생각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를 나갔던 이유는 제가 원래는 대학교 음악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음악 동아리를 다시 활동을 했는데 예전 같지 않아서 좀 후배들도 제가 후배일 때 같이 뭔가 재밌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뭘 하면은 좀 동아리가 재밌어질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음악경연대회 혹은 가요제를 나갔던 선배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를 나가게 된 거라서 뭔가 동기부여. 그러니까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음악 활동을 취미로서 즐기기 위해 좀 더 뭔가 사실은 추억을 만들고 이런 거가 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대상 받으시고 나는 뭐 음악 그냥 대상 받았지 뭐 이런 식으로 동아리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동아리 활성화하려고 나갔는데 왜 나 대상 뭐 감사합니다 주니까 받을게요. 또 대상만 주지를 않더라고요. 또 인기상 각종 부상 뭐 이런 걸 다 주더라고요. 이런 몰아서 다 받았어요. 저 때문에 다음에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상금 제도가 바뀌었어요. 혼자 다 쓸어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상을 많이 받으시고 뭐 러브콜도 음반사의 러브콜도 이렇게 거절하시고 이렇게 몇 군데에서 연락을 사실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제 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제가 뭐 곡을 써놓고 이런 뮤지션을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겁이 나기도 하고 네네네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때 또 그럼 정지찬 씨가 연락을 준 건가요? 어떻게 네, 된 뭐 거죠? 거의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네네. 이제 뒤풀이에서 그날 이제 번호 교환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번 뭐 잘 지내냐고 이러면서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서 뭐 음악하는 노래를 만들고 어떻게 음악으로 놀고 형이 놀고 있는지를 놀고 있는지라고 하니까 좀 음악을 놀고 앉아 있는 모습을 어떻게 음악을 즐기고 있는지 네. 저희가 의자가 없어서 좀 앉아서 놀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네네. 저도 자연스럽게 접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음악을 해보고 싶다. 그렇죠. 좀 더 이제 뭔가 나의 업으로 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군요. 네. 어떤 식으로 좀 정지찬 씨는 그러면 박원 씨를 이렇게 유혹했나요? 집에 라면 끓여준다고 라면 먹고 가라고. 라면 먹고 가라고.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네요. 네. 근데 그 박원 씨랑 그냥 놀고 싶었어요. 처음에 그냥 그 박원 씨가 몰입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이 되게 좋아서 그 몰입하는 그 상태로 같이 놀고 싶어서 집에서 놀았는데 같이 노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같이 계속 놀아보지 않으련 해가지고 제안을 했죠. 그때 저희 그 작업실 앞에 네네. 써 있었거든요. 음악은 놀이라고. 정말요? 네. 그죠, 노는 거죠. 저희 그 같이 활동하는 거에 모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렇군요. 사실 정지찬 씨는요, 상당히 많은 뮤지션들과 작업을 하셨죠. 네. 어떤 분들하고 하셨는지. 뭐 얼마 전에 그 이소라 씨 난별. 네네. 그 곡을 비롯해서 이소라 씨 그리고 이승환 씨, 성시경 씨 그리고 김현우 씨. 뭐 거의 BMK. 거의 뭐 최고네요. 네. 아이고 정지찬님. 박원 씨. 그래도 박원 씨. 그래도 제가 종현 씨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뮤지션이나 음악 스타일 좋아하는 뮤지션 이런 거 좀 비슷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다르신 편이신가요? 좀 다른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정지찬 씨는? 저는 이제 그 프로듀서의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듀서 데이비 포스터나 네네네. 퀸시 존스 같은 네. 이제 프로듀서가 전 꿈이어서 그 프로듀서가 만든 음악들을 주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박원 씨는 어떤 음악? 뭐 저는 이제 그냥 멋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멋있게 막 하는 보컬리스트들.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 있기만 해도 막 멋있는 사람들. 네, 마이클 잭슨, 샤이니 같은 나도 노래 부르. 저는 뭐 데이비 보이나 데이비 보이 너무 멋있죠. 뭐 이런 롤링스톤즈나 요즘은 뭐 마룬 5도 뭐 다들 좋아하시긴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쵸. 저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걸 더 좋아해서 그런 건지 네. 보컬리스트들의 좀 매력도 그런 걸 좀 네. 많이 느끼셨군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있으신가요? 사실 요번에 제가 요즘 다시 롤링스톤즈 음악을 듣고 있어요. 뭐 얼마 전에 그 베스트 앨범이 3장짜리 CD인가 아무튼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발매가 그다음에 됐군요, 새로. 그 롤링스톤즈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밴드 그렇죠. 중에 한 팀이죠. 사실은 팀이죠. 거의 50년. 네. 물론 뭐 멤버의 변화도 있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근데 또 어디선가 공연을 하고 네. 또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팀이잖아요. 거의 최고죠. 네. 롤링스톤즈.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보컬리스트인 믹 제거는 또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엄청나죠. 심야 포차니까. 얘기하셔도 정말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말 해주세요. 믹 제거. 60대에도 정말 그는 왕성하게 그 매력. 어떡하면 노래가 나왔잖아요. Move Like 제거. 네. 그 믹 제거처럼 살고 싶다. 그러니까요. 남자들의 모든 로망. 제가 요새 제 마인드가 그래서 썽이 나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믹제어가 정말 굉장히 그 오래 하신대요. 그 달리기를. 달리기를 한 10km 막 이렇게 20km로 마라톤이구나, 마라톤. 근데 지금 60이 넘었는데 나이가 지금도 건강 관리를 그렇게 잘하셨다고. 정말 굉장한 분인 것 같아요. 부럽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롤링스톤즈 음악 중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두 Heartbreaker라는 곡이거든요. 굉장히 신나요. 그러면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롤링스톤즈의 두두두두 Heartbreak 듣고 오겠습니다.
chased a boy right through the park. In a case of mistaken identity, they put a bullet through his heart.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롤링스톤즈의 두두두두 핫브레이커. 야, 노래 신나네요. 네. 이 또 새로운 베스트 앨범이 이번 연도에 발매가 됐다고요? 네, 네. 많은 신곡들도 들어 있고요. 네, 굉장히 좋은 네 앨범이에요. 되게 신나서 네네. 확실히 사람을 좀 업하게 만드는 또 마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영상 같은 거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럼요. 공연하는 모습들이. 어떠세요? 두 분 음악적 취향이 좀 다른 건 알겠는데요. 사실 음악을 하다 보면 조금씩 변하기도 하잖아요. 네. 두 분은 이 원모 찬스의 음악을 시작하시면서 좀 취향이 변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네, 뭐 사실 변한 부분도 있고 네. 그대로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조금 박원 씨가 주로 많이 듣는 음악들, 네. 박원 씨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저도 좀 듣게 되기도 하고. 서로 좀 음악적 교류가 있겠죠. 네. 팀을 하다 보면.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음악을 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부르고 싶은 것들을 위주로 항상 많이 듣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 원모 찬스 했을 때 당시에도 제가 좀 많이 접하지 않은 장르들의 음악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나? 좀 그런 뭔가 벽에 부딪힌 자신도 기분이. 없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계속 원모 찬스 음악들 계속 그래서 오히려 막 제가 형을 더 졸라서 형의 옛날 곡들을 막 끄집어내서 하자고. 박원 씨는 그러니까. 네, 이전에는 제가 같은 곡을 들었을 때는 네. 솔직히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막 눈 피하고 막 이랬는데 이 곡 어때? 그러면 글쎄요 하면서 벤치프레스 글쎄요라고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 2초 정도 정적하다가 뭐 괜찮아요. 에모. 뭐 형이 하자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렇게 막 하고 싶진 않지만 하자면 할게요. 이런 느낌에. 근데 진짜 같은 곡이었는데 그 곡도 이번 앨범에 들어있거든요. 제가 너무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막 감동이 오지 않았던 곡인데 이제 들으니까 또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하자고 조르고. 취향이 서로 조금씩 변해가는 게 느껴지네요. 서로에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저는 옛날에 써놓은 게 좀 싫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때요? 원모 찬스 음악도 조금씩 변화가 있잖아요. 네. 뭔가 큰 변화 이런 거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변화도 많이 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뭐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취향이랑 좀 뭔가 그 당시에 관심사들이 변하니까. 네. 이 앨범을 내고 나서 자꾸 일렉트로닉 음악이 자꾸 들려가지고 이런 EDM 128 BPM.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 때도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꾸 작업실에서 이렇게 헬멧을 쓰고 있어요. 다프트 펑크인가요? 일렉트로닉 요새 계속 막 하고 싶어. 그럼 저희는 또 이제 그러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변화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전에 박원 씨가 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네. 그 박스로 머리다 쓰고 하라고. 네. 지찬이 머리라고. 프라이머리처럼. 눈 막 불빛도 나오고요. 막 이런 걸 제가 형한테 만들어줬거든요. 역시 전공을 살려서 그런 뭔가 아트워크 또다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찬이 머리. 대단하네요. 사실 좀 전에 음악은 뭐 놀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말 취미로 시작을 할 때와 업으로 삼았을 때는 좀 그 무게감과 스트레스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 음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럴 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너무 많았어요. 사실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마냥 즐겁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근데 그러면서 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왜일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인도도 갔다 오고 인도 방황도 많이 다녀오셨어요?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서 생각 든 게
그냥 놀면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또 근본적으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 네, 내가 좀 내려놓고 놀면 되는데 뭐 이게 인기 좀 얻어보겠다고, 뭐 좀 더 벌어보겠다고, 부와 명예를 좀 챙기겠다고. 네, 그런다고 더 되는 것도 아닌데 네네. 내가 왜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다녔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냥 놀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더. 그러셨군요. 네, 그러고 그때서부터 제 음악을 더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박원 씨는 그랬던 적 없으세요? 뭐 아무래도 저도 정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연 가수를 이런 생각도 없었었는데 네네네. 정말 이제 음악을 하게 되고 정말로 돈을 받고 공연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살게 되면서 되게 많은 스트레스들이 사실 생기더라고요. 뭐 음악을 듣기 싫은 적도 되게 많았고요. 있어요. 뭔가 너무 무게감이 있게 다가오면 좀 살짝 피하고 싶은 느낌이 들 때가 나보다 있죠.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내 동료고 친구고 방송에서 만나는 사람들인데 네. 나보다 잘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맞아요. 뭐 대학교 다닐 때 너무 좋아했던 뮤지션들인데 뭐 그런 스트레스도 뭐 사실은 지금도 있고요.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리고 많은 뮤지션들이 느끼는 좀 뭐랄까요 딜레마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또 음악을 하면서 많이 풀어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음악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는 음악으로 풀어야 돼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얘기인데 음악으로 쌓인 걸 음악으로 푼다라는 게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공연이나 뭐 사람들에게 나의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해소하는 그리고 느끼는 그런 뭐랄까 카타르시스는 최고거든요. 네.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는요. 공부로 푸시면 여러분 저는 무한도전으로 풀거든요. 저는 여러분 TV 보세요. 네, 라디오 들으시고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쌓이면 라디오 들으세요, 여러분. 안 돼요. 공부 더 하다가 과로 안 돼. 쓰러져. 이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맞아, 지금 정지찬 씨가 지금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뭐 방송 얘기, 활동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공연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방송보다는. 네. 어떠세요? 공연에 뭔가 원머 찬스만의 매력, 공연에 오시면 이런 매력 볼 수 있다. 얘기해 주시죠. 일단 공연이 제일 재밌어요. 저희 뭐 노래 부르고 그 무대에서 만든 노래들을 막 들려줄 때 그 짜릿한 네네. 느낌들이 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연을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4계절 프로젝트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앨범을 못 냈어요. 공연 준비하느라. 네, 너무 바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공연을 좀 줄이고 앨범을 내자라고 그래서 앨범 발매 공연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7월 때마침. 네, 26, 27일. 네. 7월 26, 27일. 어디서 하세요? 강남에 있는 그 무역하는 곳에서 네, 무역을 많이 하고 무역하는 그 중심지에서 네, 그 센터에서 그렇군요. 평양 막 있고 막 인도양 있고 한 데 있잖아요. 최고네요. 네. 그러면 그곳에서 또 공연을 하시는데 어떠세요? 그 매진 장담하시나요? 벌써 됐나요? 아니에요. 아직 더 무역해야 됩니다. 여기저기에 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좀 원머 찬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또 음악적인 부분 공연 많이 궁금하시다면 검색하셔서 공연장 찾아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두 분에게 여쭈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푸른밤 심야포차에서 항상 드리는 질문입니다. 뭐 짧게 대답을 해주셔도 좋고요. 길게 무겁게 대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공식 질문입니다. 자, 박원 씨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네. 박원에게 정지찬이란? 형! 깊은 한숨. 형이군요. 아니, 저한테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러니까 진짜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배움을 주시는 분 같아요. 인도도 다녀오시고. 아까 음악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푼다고 하시는. 네. 그리고 공부로 쌓인 거는 라디오로 푸세요, 여러분. 그런 밤으로. 자, 정지찬 씨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 정지찬 씨에게 박원 씨란? 전 친구예요. 친구 만나면 어렸을 때 그 친구 만나면 재밌게 놀 상대잖아요. 네네. 친구 만나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놀이터에서 만나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예요. 음악하는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친구. 두 분의 음악 놀이터는 또
뭐 작업실이 되겠네요. 네, 작업실, 공연장. 또 원모 찬스라는 팀, 이 팀에게 음악이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원모 찬스에게 음악이라고 물어보시면 네. 저는 원모 찬스예요, 정말.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회라기보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원모 찬스로 음악을 하는 것만 생각하지, 지금도 제가 뭘 혼자서 뭘 음악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상상을 안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팀으로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꾸려나가고 싶다라는. 그냥 저는 이 안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너무 현재로 좋고요. 정지차 씨는 어떠세요? 원모 찬스에게 음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놀이터인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게 놀고 그 뛰어놀 수 있는 정말 재밌어요. 그냥 저는 전쟁터입니다. 놀이터와 전쟁터. 네. 아, 정말 역시 그런 얘기가 있죠. 고수에게 인생은 놀이터고 하수에게 불지옥이라고 생지옥이라고. 저도 정말 힘들어요. 전쟁터거든요. 죽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푸른밤 이제 두 분 보내드릴 시간 됐는데요. 네, 너무 편안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포차에서 그냥 만나서 재밌게 얘기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믹재거 얘기도 하고요. 네. 마라톤 20km 달리기를 잘하는 대단하네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곡으로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이 있으시다면요. 네, 지난 그 저희 1집에서 정규 1집 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네네. 눈을 감으면이라는 곡인데 저희가 같이 부른 노래가 많지 않거든요. 네네네. 많지 않은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아, 눈을 감으면 이 곡은 두 분이서 함께 부르신 곡이고요. 네. 또 공연에서도 이 곡 들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번 같이 공연에서도.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 있으면 푸른밤에 또 찾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모 찬스의 눈을 감으면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앞에 있는데 날 볼 수 없네. 기뻐가는데 그럴수록 말할 수 없네. 아직도 넌 모르는 것 MBC 라디오 특별 기획 음악의 기적 글래스톤베리. 모든 아티스트들의 심장을 뒤흔드는 꿈의 무대, 음악 팬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세계 최고의 축제 2014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을 MBC 라디오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합니다. 7월 25일 금요일, 26일 토요일 오후 7시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통해 그 기적의 현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의 기적 글래스톤베리는 멜론과 함께합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벌려놓고 마무리 못한 일들이 참 많다. 2년째 제자리 걸음인 중국어 공부부터 집에서 틈틈이 하겠다며 시작한 요가에 한 번은 풀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 못한
인간관계까지. 묵혀두고 있는 일들이 참 많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해결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야지. 하지만 늘 그렇듯 미루다 할 거란 걸 나도 잘 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평소 생각이 단순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하기 싫은데 왜 억지로 정리하냐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라고 말이다. 내 성격상 힘들긴 하지만 모든 일을 전부 딱 맞아 떨어지게, 시작과 끝이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건 어쩌면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마음이 더 편할 때도 있다. 어차피 다 뻔한 얘기잖아. 어차피 다 같은 얘기잖아. 넌 그냥 싫은 거야. 미안한 척 거짓된 눈물. No 그러지 마. 어차피 다 끝난 얘기잖아. 어차피 다 지난 얘기잖아. 넌 그냥 미친 거야. 미안한 척 거짓된 미소. No 그러지 마. 그러지 마. Oh yeah. 오늘 밤 난 잠들 수 없어. 네,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박현주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바바라의 내버려 둬였습니다. 스윙 비트가 좋은데요? 관악기 소리들도 좋고요. 보컬도 참 노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 나가는 중에 와, 노래 너무 잘한다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솔로 여성 보컬 분이시네요. 자,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해야지 하고서 오랫동안 묵혀두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하면 바로 시작하시는 편인가요? 사람마다 좀 시작하는 기간까지의 시간은 좀 다르겠지만 뭐랄까요? 저는 마음 먹고 시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얼마나 더 유지를 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걸려서 시작을 한 후에 금방 끝나버리면 좀 그렇고요. 바로 마음을 먹고 바로 시작해도 금방 또 식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됐든 시작을 한 후에는 꾸준히 시작을 하시는 게 쭉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작은 늦게 해도 돼요. 정말로. 조금 준비 기간을 탄탄하게 갖고 시작하는 것도 좋죠. 자, 이제 가족분들 사연 좀 만나볼까요? 손편지네요. 와, 오늘 손편지 많이 오는데요. 서울 광진구에서 김도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쁜 편지지에 색색 수채화 같은 나무 그려져 있네요. 저는 17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곧 여름방학이 와서요. 신나야 하는데 요즘 마음이 좋질 않아요. 여름방학에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된 건요, 저희 외할아버지의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요. 제게 외할아버지는 각별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댁으로 내려가 살까 하는 엄마의 말씀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상 이 소식을 단짝 친구들에게 알리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예요. 그날 집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했던 친구들이지만 함께한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요. 새 학교에 대한 걱정도 되고요. 이런 걱정과 아쉬움이 뒤엉켜서 절 괴롭히네요. 씩씩하게 웃는 얼굴로 떠나고 싶은데 쫑디 그럴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이사, 아이고, 저도 학창시절에 정말 이사 많이 다녔어서 이 마음 좀 이해를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많이 안 다녔고요, 사실. 초등학교 때 거의 초등학교 4곳 정도를 다녔었거든요, 저는. 이사를 많이 했어가지고. 마음이 안 좋죠, 사실. 근데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것도 좀 마음이 안 좋고. 그런데 17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생인가요? 고등학생.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또 휴일마다 볼 수도 있고요. 방학이면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있었던 이야기들 다시 하면서 또 새로운 추억 만들 수 있으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요즘엔 또 연락 잘할 수 있잖아요. 이미 가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씩씩하게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이사, 전학 좀 준비할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전학 가거나 이사하고 그러면 그런 거 좀 준비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친구들하고 많은 이야기 나누고 좋은 추억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진 많이 찍어두세요.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네요.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Song of Luna의 자장가. 이 곡은 9024님 신청곡이고요.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조조의 Too Little Too Late. 이 곡은 장지영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눈을 감아요 그대 세상이 우리를 위해 숨을 죽여 그대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한켠에 놓아두고 Song of Luna의 자장가 그리고 조조의 Too Little Too Late 두 곡 들으셨습니다. 한 곡 더 들을까요? 링킨 파크의 Breaking the Habit. 이 곡은 리카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Memories consume, like opening the wound. I'm picking me apart again. You all assume I'm safe here in my room, unless I try to start again. I don't want to be the one the battles always choose, 'cause inside I realize. 오늘 방백. 처음으로 그리워지는 것들. 이기철. 나는 이 세상을 20번 사랑하고 20번 미워했다. 누군들 헌옷이 된 생을 다림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랴. 유독 나한테만 칭얼대는 생. 돌멩이는 더 작아지고 싶어서 몸을 구르고 새들은 나뭇잎에 건반을 두드리며 귀소한다. 오늘도 나는 내가 데리고 가야 할 하루를 세수시키고 햇볕에 잘 말린 옷을 갈아입힌다. 어둠이 나무 그림자를 끌고 산 뒤로 사라질 때 저녁밥 짓는 사람의 맨발이 아름답다. 개울물이 필통 여는 소리를 내면 갑자기 부엌들이 소란해진다. 나는 저녁만큼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 남은 날 나는 또 한 번 세상을 미워할는지 아니면 어제보다 더 사랑할는지. 타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아니면 타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나 자신의 일생이 망가져 버린 것 같으면요. 나의 일생은 그저 나에게만 칭얼대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금은 나 자신이 더 아픈걸요. 그래도 우리 푸른밤 가족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저녁만큼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 라고 스스로 다짐해보기로 해요. 왜냐면 내일 나는 다시 이 세상을 20번 사랑하고 또 다시 21번 미워해야 하니까요. 오늘 끝곡 몬순의 Tomorrow Never Knows 들려드릴게요. 편한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